가급으로 지정돼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안상의 이유로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청와대를 볼 수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들은 신분증도 확인되지 않은 채 청와대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청와대를 제대로 국가안보시설로서 경호하고 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잘못된 논리로서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성실하게 국조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려는 우리 국조의 노력, 청와대가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를 마치고 나서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또 이 SNS상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정말 우리 오늘 이대 총장님을 비롯한 이대 관계자분들을 호되게 좀 꼴찌달라 라는 요청도 참 많았습니다. 진실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진실을 말해주기 바랬는데 그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경희 총장님, 이대 동문들을 이화인이라고 다 부르죠, 이렇게. 네. 예. 저희 가족도 이화인입니다. 제가 왜 오늘 사실은 다른 질문이 많은데도 질문을 드리냐면, 그 어느 자리에서 정말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서 앞서 예를 들었던 정말 어느 학생들이도 다 가고 싶어하는 이대를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그동안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대의 많은 동문들과 교직원들과 학생들은 그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부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 잘못된 국정농단의 휘말림으로 인해서 이화인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실을 말해주면 거기서부터 이화여대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미루기만 하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개인이 살궁리만 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아니면 그 면접에 참여했던 면접관 누구로부터 양심선언을 진심으로 듣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중인, 2014년에 정유라가 수시 전형에서 합격할 때 바로 그게 그때서부터 바뀐 전형 방식에 의해서 승마 종목이 포함됐던 거죠? 그렇죠? 승마 종목이 한 그렇죠. 네, 내가 오전에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2013년입니다. 2014년이요? 네. 남궁봉 입학처장님. 네. 오늘 답변 중에는 이 면접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딱 선을 긋고 계세요. 그죠? 전혀 어떤 면접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입학처장으로서 네.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처음 처장을 맡아서 운영상에 여건 미숙한 점은 제가 충분히 그 책임감을 느끼고 또 여러 선배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면접 오리엔테이션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하셨죠? 네, 했습니다.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정유라를 유리하게 할 만한 그런 취지의 발언하신 거 있으시죠? 결과론적으로는 정유래 양한테 유리하게 작동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할 만한 발언을 하신 게 맞으시죠? 그 정유라 양 혼자만 이렇게 특정화시켰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뒤에 교육부 오늘 이번 2대 감사하신 분 나와 계시죠? 예, 지금 남궁 처장님 증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말씀해 보시죠. 교육부 감사 총괄 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예. 이번에 감사 반장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남궁 처장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교육부 감사와 일치합니까? 틀립니까?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네, 면접위원 5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 면접위원들은 네, 영향을 받았다고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위원이 영향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면접위원님들이 적어도 그러한 상관으로부터 아니면 입학처장으로부터 그저 어떤 언급도 듣지 못했는데 그거는 아무 말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영향을 받았다? 지금 이 증언대로라면 아무도 영향을 주려 하지 않았는데 또 무슨 우주의 기운이 작용돼가지고 된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처장이라는 것이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보직이기 때문에 교수들 사이에서 무슨 상황가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입학처장의 본연의 업무가 이런 특기자 전형뿐만 아니라 모든 전형에 면접 오신 선생님들한테는 그 전형의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제가 남궁 처장님, 네네. 증인, 남궁 증인이던 네. 남궁 증인이 원하지 않았던 바였지만 우리 김경숙 증인의 요청이 있었던 아니면 최경희 총장의 요청이 있었던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잘못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의원님, 부분에 대해 의원님 여기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의원님이 지켜보신 신성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당한 지시나 그다음에 어떤 청탁이나 이런 대가는 일체 없었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경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아 의원 질문하십시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이번에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 적시된 사실, 그만큼 국정을 농단해 왔는데 최순실을 중심으로 황영철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청와대 방문마저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쭙습니다. 김종덕, 김상률 증인, 특히 김상률 증인은 차은택 씨가 이학전에 와서 추천을 해서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이 소추 사유 나항에 보면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자들 사람들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은택, 김종덕, 김상률, 윤전추 등등이 있는데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나온 김에 말씀 듣고 사실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 윤전추 제2분석실 행정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2층이 대통령 집무실이죠.
그리고 1층이 과거에 보면 영부인 집무실은 아니지만 생활관이죠. 청와대 내에. 그렇죠? 구조가. 네, 2층이 집무실인 그렇죠? 것 네, 2층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는데 네. 옛날에는 영부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거기에 따라 이 부속실이 옛날에 배치돼, 원래는 지금은 이제 또 바뀌었지만 거기에 관저와 거기는 지상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로가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 윤전추 이 부속실 행정관이 트레이너, 최순실 트레이너가 상급 행정관으로 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1층 옛날에 영부인 그 공간에서 최순실 등이 관저와 이 1층에서 집무하는 직무를 보면서 각종 비서관들을 불러내고 해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적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정황을 전혀 모르십니까? 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전추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사례에서 바라보듯이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은 집요했습니다. 김한균 참고인, 그 MBC 시사교양국 PD 출신으로 지금 30년째 언론계에 몸담아 오셨는데, 언론노조가 11월 21일 청와대가 공영방송사장 선임에 개입한 비망록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 비서관, 최승종 방통위원장 등을 언론통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죠? 네. 고발의 핵심 내용이 뭐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2014년 KBS 사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KBS를 감시, 사찰이라는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록을 해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사장 조대현 사장이 선임이 되자 우파 성향의 우파 이사들의 성향을 조사하라 하는 지시가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길영 사장을 사퇴시킵니다. 거기에 방통위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동원이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고발을 합니다. 예. 2015년 12월 고대영 사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어요?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국민감사청구위원회 심사결정 통보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인호 KBS 이사장이 KBS 사장 임명 관련하여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공영방송의 사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한 것이 사실이라는 입증입니다. 지난 11월 7일 MBC 보도국 게시판 뉴스계에서는 보도국장으로 퇴진으로 시작합니다. 글이 올라왔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이후에도 여러 건이 올라왔고요. 지금까지 한 30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괴감이 좀 느껴지시겠네요. 예. 30년 동안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예. 그렇습니다. 촛불광장에서 MBC는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됐는데 MBC가 이렇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청와대가 임명한 사장, 경영진들이 또 언론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언론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기자 PD들을 전부 다 내쫓았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비판 기사들을 전부 다 막았고요. 그런 것이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다른 언론 장악 탄압 사례 이 부분 간단히 좀. 비망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일보뿐만 아니라 시사저널, 일요신문 본때 보여야 된다,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대통령이 7시간에 대해서 방송하기 직전 허원재 전 정무수석이 현 정무수석이죠. SBS에 집요하게 접촉하려 했다. SBS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을 막으려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최순실 정부의 언론 장악과 탄압 사례를 보면 이는 어느 특정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반에 걸친 문제로 가히 또다시 언론 게이트라 이렇게 불릴만 합니다. 의료 게이트, 언론 게이트 하여튼 난입니다. 다음 청문회에 오늘 이름이 나온 고대영 사장 등 언론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언론 게이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황영철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청와대 현장 조사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 윤소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 입학 비리, 부정 입학을 뿌리 뽑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사무실로 부정 입학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최근 5년간 교육부에서 공식 확인된 부정 입학이 정유라 딱 한 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부정 입학은 굉장히 내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용기 있는 제보가 아니면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부정 입학한 사람이 정유라 딱 한 사람뿐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좀 더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교육부 성함도 비슷하신데 김청현 감사관 그리고 김태현 감사총괄 담당관 오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대 정유라 비리 입학 출석 학점 비리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학장이 이원준 학부장 및 4명의 교수, 강사 포함 4명의 교수에게 정유라 출석 및 학점을 관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죠. 우리 김태현 감사단장님. 네, 김경숙 학장께서는 그렇게 진술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하셨고요. 예. 나머지 담당 과목 교수들께서는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학기 정유라가 학사 경고를 받았는데도 계속 결석을 해서 그 지도교수 함정혜 교수가 2016년 4월 17일 전화해가지고 또 그러면 학사 경고 또 나온다라고 하자 최순실이 다음날 학교에 찾아와서 함정혜 교수에게 폭언을 했다. 근데 폭언 내용이 우리 학장이 내려가니까 잘해라. 정윤의 부인이다. 교수 같지도 않고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냐. 이렇게 폭언을 했는데 이 특이한 게 우리 학장이 내려가니까 잘해라고 했는데요. 그 우리 학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답변 좀 빨리 해주십시오. 감사 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를 못했지만 그 말씀 주신 취지로 보면은 아마 김경숙 학장을 일컫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이 김경숙 학장을 지칭해서 우리 학장이다, 남이 아니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고 또 김경숙 학장이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도 진술했듯이 우리 남궁곤 처장은 정윤의 딸 지원 사실을 김경숙 학장이 미리 알았고 남 처장과 만나서 의논했다 하는 것도 확인이 된 거죠. 물론 김경숙 학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청현 감사관님. 예, 지금 감사 전 과정 통해서 우리 최경희 총장님이고 김경숙 학장님이고 입시 학사 양쪽을 통틀어서 본인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감사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은 나머지 우리 교수님들, 학생들, 직원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 청취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 김경숙 증인이 이 정유라 부정 입학 사건의 총지휘자라고 하는데 본인만 지금 발뺌하고 있어요. 근데 주변 정황들을 보면 우리 김경숙 학장은 거의 최순실 일가와 같은 패밀리급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인정하셨는데 남편분이 승만하시고
박원호와 함께 만났다는 걸 인정을 하셨죠, 그죠? 박원호 씨와 만난 거는 제가 알기로는 99년, 10년 전 어쨌든 일인 걸로 만났잖아요. 제가 알고 그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모릅니다. 아까 만났다고 인정했잖아요, 본인. 제가 만난 게 아니라 남편을 아까 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위증 소지가 있는데 한번 아니, 그리고 됐고요. 녹취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부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분이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낙하산을 초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모든 자문위원들은 11월에 임기가 시작하는데 남편분만 갑자기 4월에 임명을 받았고요. 제가 바로 미래부에 확인해 보니까 모든 과학기술 자문위원들은 미래부의 추천을 거쳐서 위촉이 됐는데 남편분만 미래부에서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출석하시기 전에 이경재 변호사랑 통화하신 적 있죠? 이경재 변호사님은 저는 잘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세요? 네,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께서 세 분 의회대를 떠나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1순위로 떠나야 될 분이 우리 김경숙 학장이시고요. 지금 이대 쪽 분들한테 제보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정유라를 보호했던 사람도 여기 계신 세 분 중심에 이대 분이지만 이 정유라 사건을 우리 대한민국에 몸통 그대로 드러낸 사람들도 우리 이대인들이다. 이대인들은 바로 정의의 편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남 교수님,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본인이 기회주의자다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학부 시간에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왜 그 말 했어요? 왜 본인이 기회주의자라고? 제자들 중에는 약간 좀 보수적인 학생들도 있고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학생도 있어서 제가 선생으로서는 어떤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의 색깔을 좀 학생들한테 좀 폭넓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그렇게 표현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청탁이 없어도 알아서 권력에게 충성하는 스타일이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김영숙 학장 남편께서 창의재단 이사장에 신청하신 거 맞습니까? 했다가 그거를 다시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의재단 이사장이 예. 아주 이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임을 하셨는데 저는 최순실과 정유라 입학 문제로 맞바꿨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항기 네, 지금 하태경 의원 지금 이제 신문 내용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에 입수된 문건의 일부 내용 중에서 부총리급 공직자 임명 관련해서 정윤회 씨가 7억 원 정도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그런 문건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제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진 의원님께서 7억 원 말씀을 하신 거고 저는 액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1월 28일자 보도할 당시에 정윤회 씨가 국정 개입을 하고 공직 인사에 관여했다는 것은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취재를 기자들과 함께 했을 때 말하자면 부총리급 인사를 정윤회 씨가 추천해서 인사를 했다는 것을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조항교적인 그렇다면은 그 당시 부총리급 인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치권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정부 전직 관료 여기 내용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그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나 좀 더 이제 팩트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확인 과정 중에 있다가 제가 해임됐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취재 중에서 습득하는 거고 현재 그분이 현재 공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러나 현재 공직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의 공직을 말합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류의 공직입니다.
전체 그럼 되면 앞으로 이 또 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안 되니까 자 하태경이 이따 보충 네, 30초 뺄게요. 30초 보충 질의 뺄게요. 시간에서 1분을 빼겠습니다. 3초 빼세요. 여기 시간 빼십시오. 그러니까 1분 예, 그 종양 김경진 의원 말씀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씀 좀 이건 중대한 문제인데 현재 부총리급 현직은 정부 3인 국회의 2분인데요. 2014년 11월 이전부터 현직에 있었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좀 밝히기 어렵고요. 딱 한 분밖에 없고 이 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추가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좀 중대한 문제고 본인에게 굉장히 큰 불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다면 특검의 수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조항규 정인 분명한 사실은 2014년 정윤회 문건 당시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문건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분의 이제 이름이 네. 포함된 건 아니고요. 네. 그 당시 이제 제가 취재하는 과정 중에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실은 제가 기자라면 좀 더 팩트를 더 확인해야 되고 또 그분을 만나서 또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다가 제가 해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모를 지금 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도종환 의원입니다. 김경숙 증인, 네. 최순실의 요청으로 학부장 포함 4명의 교수 및 강사들에게 정유라의 출석 및 학점을 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부 감사관님, 김경숙 학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이원준 교수가 정유라 학생의 학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체육과학부 소속 시간 강사들에게 연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욕적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김경숙 학장이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교문위원들이 올해 9월 28일 날 이화여대를 현장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김경숙 학장과 입학처장, 교무처장 명의로 다음과 같은 브리핑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수의 입상 실적으로 서류 평가를 통과하고 면접 통과했습니다. 특수 선발 공지된 입시 요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관님, 이게 이대 발표가 맞습니까? 아니면 특혜였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저희는 감사해서 무슨 진술이나 서류들 그거를 점검하고 확인한 바에 따라서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혜 받았죠? 조사해 보니까 많은 특혜가 있었죠? 그 하여튼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죠? 예, 입시의 공정성이 제외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장 조사 간 뒤에 바로 그 다음날 그렇게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가도 그 다음날 바로 저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감사관이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감사 결과를 갖고 말하고 있는데도 증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됐습니다. 네. 김종덕 증인께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8월 8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홍성단 배제 노력 제재조치 강구 이렇게 지시한 기록이 있고요. 네. 그 뒤에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옵니다. 네. 김종덕 증인 블랙리스트 사실 여부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까?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뭔 얘기하는지는 압니다만 제가 본 적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본 적도 없어요? 네, 본 적 일부러 없어요. 안 보려고 했죠? 안 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다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이게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정무수석 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철민 수석을 거쳐서 김의겸 차관에게 내려오고 그리고 이거 장관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문화부에